물가는 오르고 살림은 팍팍해지면서 중고거래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국내 시장 규모만 24조 원에 달할 만큼 큰데요. 그러다 보니 중고거래 사기 수법도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중고나라에서 전동일 사기당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로. 제가 조금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보지 못한 제 불찰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랑 친한 지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사기가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할 수 있대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셔야 되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캡처하고 상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당하시지 마시고요. 중고 전동휠 50만 원에 구매하려고 했다가 55만 원 지불을 하고 당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야 저거 저렇게 되면 당연히 당하지, 아유 저거 돈 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점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이거든요. 고생하셨고 막 힘들다고 하시니까. 55만 원의 사기를 받고 휠은커녕 뚜벅이로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개털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하면서 이 상황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킹송 전동휠 50만 원에 판매가 된다고 보고요. 제가 구매 문의 채팅을 했어요. 직거래나 택배거래 된다고 적혀 있어서, 그리고 거의 새 것이라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놨길래 의심 없이 제가 이제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리 기사님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실 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키로수는 6,000km 정도 되고 전압은 이 정도 되고 쌩쌩하다고 하니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품 문의드립니다. 혹시 지역이 어딘지 물어봤더니 경남 하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충 후 한 6시간 정도 탈 수 있다고 해서 구매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길래, 구매의사는 있는데 좀 너무 거리가 멀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민이 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택배 거래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택배 거래가 조금 의심스럽고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뜻 그냥 먼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선뜻 먼저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꼭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변호사나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보내주겠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를 하루 안에 가는 걸로 이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스펙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스펙을 쭉 보내주더라고요. 이 모델이 킹송 S 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 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작년에 구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구매했는데 6,000km를 탔다. 탈 수 있는데 그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럼 6,000km를 탄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안정감 있는 정도 딱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세요? 물어봤더니 17.5kg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타면 몇 킬로 정도 가는지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물어보고 구매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충전하면 7시간 정도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완충하고 나면 키로수는 어느 정도 가는지 모르시냐고 물어봤더니 한 80km 정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근데 왜 파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대리운전 그만두다 보니까 안 써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시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저도 꼼꼼하게 좀 알아봐야 되니까 많이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택배로 보내주시고 제가 받는 대로 돈은 바로 보내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가 사장님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갑자기 물건 금액의 절반 거래 어떠냐고 반반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사기당한 것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그냥 거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은 분명히 저의 절반 25만 원을 원했을 거예요. 결국엔 저는 55만 원까지 내서 호구가 돼버렸지만 이 친구들의 1차 목표는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만 받아도 오케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와이프 핑계를 대면서 사기당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반 택배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를 오늘 보내주시면 내일 도착할까요? 했더니 오늘 출발해서 오늘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출발 터미널에 붙이면 도착 터미널이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진다라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사실은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아이폰 팔았을 때 하루 만에 보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소 알려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네, 그럼 택배비랑 금액 절반 같이 보내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대폰 보낼 때 택배비가 22,000원 나와가지고 이 킹송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무거워서 가격대가 더 나갈 것 같다, 택배비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난 택배비까지 낼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부담돼서 좀 생각해보고 오늘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또 급한 거죠. 사실은 내가 25만 원 정도 벌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벌 것 같다, 구매하시면 그냥 택배비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반값 25만 원만 얻길 원했기 때문이죠. 1차 목표가. 그 얘기 듣고 이때 몰랐으니까요. 그럼 구매할게요. 좋으신 분 같아서 저는 택배비까지 이 사람이 대신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값으로 빨리 그럼 돈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안하게끔 만들어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이게 다 수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소 빨리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고 제 이름이 아닌 같이 일하는 친구의 이름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1시 전에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알겠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또 사기를 막 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이 아이디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막 올려놨더라고요. 워터파크 이용권, 지갑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또 사기를 이제 치려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기다려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려줬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계좌번호를 보내줬어요.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보내줘서 네, 이곳에 25만 원 입금하면 알려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때 얼마나 걸리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제가 바로 이체하고 제가 이렇게 이체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3시쯤에 이 전동휠을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내시고 통장 좀 부탁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삼자 사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당황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내 이름이랑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이랑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정확히 해달라고 했어요. 삼자 사기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랑 이름이 똑같은 친구한테 채팅이 왔다. 근데 제가 연락할 때는 그쪽에서 연락을 안 보고 그 친구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제가 연락을 안 봐서 그렇다. 근데 이게 되게 멍청한 얘기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제가 어쨌든 돈을 보냈는데 이 삼자 사기고 뭐고 사실 상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당황하게끔 만들려고 삼자 사기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은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 이름이고 나는 원래 이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돈 보낸 사람 이름으로 보시면 이 이름이랑 똑같다고, 내 이름이랑.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물건 받자마자 돈 보내드리면 되는 건데 내 번호는 이 번호고 사장님 번호도 그러면 알려달라. 갑자기 이러더니 제 계좌번호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계좌번호를 물어본 것도 자기 번호가 오픈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제 계좌번호를 물어본 겁니다. 제 계좌번호는 이겁니다. 어차피 국민은행에 보냈을 때 제 계좌번호도 알았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느낌이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을 하지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할 것 같으면 나는 거래 안 하고 싶다, 돈 다시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지금 택배 번호로 다 왔다, 도착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사기를 당해봐서 이거 좀 무서웠다라고 얘기했더니 배달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동휠이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당일 택배 배송이 1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게 갑자기 또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미안하게끔 만들면서 5만 원 제가 낼게요, 반반 할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냥 지금 30만 원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받으면 바로 보내드린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사실 이거 불안하게 거래하는 마음이라서 지금도 처음에는 택배 다 보낸 다음에 내가 받은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돈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사기를 치겠냐, 이렇게 사기를 치겠냐고 얘기하는 분들 사기칩니다. 사기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사기칩니까 막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반으로 하자고 하셔서 반반까지 했는데 나도 사기 안 친다, 사기만 당해봤지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충전도 시키고 바로 사용하시라고 이거 들고 걸어왔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내시는 거 맞냐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 운송장 보내주시면 그대로 내가 바로 입금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얼굴 보고 거래하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서로 어렵게 거래하네요 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렇죠 라고 하더니 주소랑 성함 번호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냈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기치고 저기서 사기치니까 한 번 더 보내면 그거를 바로 받아가지고 운송장에다 넣으려고 보내달라고 한 거죠. 저는 그런 거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한번 보내려고 하나보다 하고 주소랑 이름이랑 번호랑 이런 거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저보고 갑자기 삼성페이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삼성페이를 물어보지? 계속 이상한 건 많았는데 사실 그래도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멈춰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계좌이체가 낫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접수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운송장 같은 걸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나한테 이제 보내는구나 라고 이제 이거 보고, 제가 막 일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하는 와중에 이걸 계속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거였어가지고 이제 이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지금 확인했네요 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체해 드릴게요. 택배 거래까지 반반으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30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배터리랑 본체 보내주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이제 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나가는 거 맞겠죠? 움직이는 거 안 보고 이제 구매한 거라 좀 불안하다고 얘기했더니 잘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하고 제 이름으로 입금하는 거 맞죠? 라고 하길래 네 맞습니다, 이체 후 연락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잘 타볼게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서로 좋게 마무리를 짓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언제쯤 도착하는지 아냐고 이제 물어보고 그 택배 회사의 접수번호를 찾아봤는데 이 접수번호 보니까 마지막 뒷번호를 안 넣어 보낸 거예요. 제가 이 택배 회사에 들어가서 접수번호를 몇 번을 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9자리만 오고 10자리가 아닌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다 넣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수번호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접수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답을 안 해서 이 대화 내용 다 캡처하고 신고를 하겠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고 휠을.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다 내린 상태긴 합니다.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이 중고날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의심되거나 택배 거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웬만해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현재 굉장히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5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막 잠도 못 자고 막 찾아보고, 이거는 다른 분들이 또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웬만해선 당근 직거래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중고나라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중고나라 직거래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쓰라리게 사기를 당했지만 이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기당하지 마시고 이런 사기꾼들이 뿌리 뽑히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땡큐.